동남 서쪽 볼게요. 관측자가 여기 있습니다. 뭐 물론 이미 지겹도록 공부된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문제 푸십시오. 태양이 서쪽 하늘에 막 졌다 하네요. 저녁 6시 정도를 찍어볼게요. 태양이 서쪽 하늘에 막 졌습니다. 물론 이제 계절별로 지는 시간이 조금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대략 평균적으로 저녁 6시에 태양이 진 뒤에 진 뒤에 비너스 동방의 금성을 어느 쪽 안에서 서쪽 안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비너스 1 어디 있습니까 하면 이각이 작게 비너스 1이 있죠. 비너스 2, 비너스 3 이각이 제일 크겠네요. 그래봐야 맥스 48도예요. 항상 48도의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45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비너스 1 조그만 보름달, 비너스 2 조금 더 큰 보름달, 비너스 3 상현 위상을 보입니다. 이때 저녁 6시에 찍었을 때 서에서 동방향으로 뭐 한다고? 순행한다고요. 물론 비너스 3 근처에서는 머물기를 쓰겠죠. 이후에 비너스 4가 되면 이 각이 작아지게 되죠. 비너스 4를 쓰면서 초승위상이 되면서 이렇게 올 때는 역행의 위치가 됩니다. 그 부분 되겠습니까? 내압을 지난 뒤에 동쪽에 태양이 막 뜰 때 그릴게요. 여기는 새벽 6시 해 뜨기 직전을 보도록 하죠. 비너스 5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비너스 6가 있겠죠. 동에서 서 위치로 같은 시각 매일 같은 시각에 관측할 때 동에서 서방향으로는 역행란입니다. 금음 이상으로 보이다가 하인 이상으로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물론 서방 최대 근처에서는 머물 유하겠죠. 유의 순간 또다시 이렇게 비너스 7, 에이스 형태가 되면서 보름달, 더 작은 보름달이 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그림을 동남서쪽 하늘에 펼쳐봤는데요. 남쪽 안에서 금성이 보여? 안 보여요. 금성은 남쪽 안에서 있을 수도 있죠. 태양과 함께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관측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알겠나? 정리하십시오. 더 풀 문제가 없어서 노가리 까고 있는 거지. 테마 14, 15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요 앞에 줬던 프린트하고 그 다음 해년 거예요. 나눠 들어가주십시오. 그치? 너 풀 게 없어서 놀고 있는 거지. 어? 범수? 네. 지금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또는 이쪽 그림을 보면서 느끼게 뭐 있을까요? 느낌이요. 나는 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색깔. 그냥 되게 컬러풀해서 눈에 잘 띄어요. 그냥 강조돼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다시피 동방은 모두 다 붉은색을 쓰고 있습니다. 동방 모두 다 붉은색을 쓰고 있고요. 서방은 모두 다 푸른색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 있는 금성은 시상
요 이래서 원투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태양진 뒤에 이가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라인에 많이 걸려요. 건물 있는 이런 쪽에 우리가 탁 트인 평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략 비너스3 이 정도쯤이 되는데 보입니다. 그럼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하면 해진 뒤에 서쪽에 붉은색 노을과 함께 그렇게 좀 고도 높게 한 45도 정도 그 정도쯤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평선에 질 때는 물론 깜깜한 밤이 됩니다. 근데 지평선에 지기 전에 이미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걸려버려요. 붉은 노을과 함께 본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반면 아침 노을과 함께 금성을 볼 수 있습니까? 이미 아침 노을 때는 아무도 안 보여요. 해 뜨기 전에 아침 노을이면 안 보여요. 다시 말해 흔히 말하는 여명, 하늘이 푸스름할 때 그때 서방의 금성이 보입니다. 그거를 조금 색깔의 이미지화 표시시킨 겁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우리나라 위치를 표현할 때 저녁 6시의 위치를 표현하면 나 붉은색을 씁니다. 새벽 6시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푸른색을 씁니다. 그렇게 색에 대해서 자기의 이미지를 넣어주면 물론 반대로 하실 수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남이 보면 그걸 모른다는 거죠. 물론 여기 동일한 수업을 들은 사람은 아 얘가 파란색을 썼구나 서방이구나 뭐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는 이게 몇 시인지 언제 관찰인지 얘기가 없이 동방의 금성이 서방의 금성인지 얘기 없이 특히 자기 프린트를 자기가 공부한 노트를 남이 흑백 복사하면 더 그러겠죠. 혹시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위에 얘기할 때 플러스 저기는 붉게 마이너스 저기는 푸르겠습니다. 나중에 동영상 유튜브 타고 보면 내가 이때까지 올렸던 동영상 다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그게 더 알 겁니다. 됐어?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외행성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행성보다 외행성은 좀 더 간단한데요. 평에 대해서 여기 지구가 있네요. 외행성 이쪽으로 볼게요. 외행성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완전 반대쪽에 외행성이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충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지구의 무엇과 같게 보름달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진 뒤에 동쪽 하늘에 있다가 밤 12시에 남중했다가 새벽 6시쯤이면 서쪽 하늘로 지는 그래서 약 12시간 정도 관측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관측하고요. 지구에 가깝다 보니까 가장 크게 관측됩니다. 또한 가장 밝게 관측되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충 근처에서 역행합니다. 여기는 동구라는 이름을 쓰는데 마치 상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진 뒤에 남쪽 하늘에 보였다가 밤 12시에 서쪽 하늘로 지게 됩니다. 여기는 서구라는 이름을 쓰는데 밤 12시쯤에 동쪽 하늘에 떠올랐다가 새벽 6시에 동쪽 하늘에 남중 동쪽에 해 뜰 때 남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 여기는 사기예요. 여기 사기란다. 여기는 합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건 달의 삭과 같죠. 태양과 합쳐지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관측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태양과 같은 방향 쪽에 떠 있다 보니까 제대로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제 3탄을 드리겠습니다. 외행성은 지금 보다시피 동남서쪽의 하늘에서 어떻게든 다 보입니다. 특히 남쪽 하늘 보이네요. 충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햇빛 받아서 동그란 보름달 보입니다. 요 합 근처는 어떻습니까? 하면 역시 태양빛을 받아서
보름달로 보입니다. 동구는 상현으로 보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상현보다는 살이 확연히 더 있습니다. 저 가서 목성 돼버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다 보름달이에요. 화성 정도 되니까 상현보다 살이 조금 빠진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 말은 서구 쪽에서 보일 때도 어떻다고요? 하얀에서 살이 조금 더 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반달 이하의 화성을 봤다. 다시 말하면 초승, 금음 이상의 화성을 봤다. 이 새끼 목성에서 오는 거예요. 이해했어? 알겠나? 그래서 외행성은 항상 반달 이상의 위상으로 이쪽도 보렴, 이쪽도 보렴. 동서구 쪽에서 나 겨우 반달보다 좀 더 살이 더 찐 그런 위상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얘기할게요. 아까 내행성은 지구보다 내행성 공전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지구 위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내행성만 뱅글뱅글 돌리면서 위상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주기는 회합 주기로서 설명이 되는데요. 외행성 어떻습니까? 하면요. 외행성 공전 방향은 분명히 반시 방향입니다.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습니다. 태양의 자전 방향과 같습니다. 반시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충 다음에 서구로 갑니까 하면 그러지가 않는데요. 화성의 위치가 마스 1에서 마스 2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지구는요, 이 1의 위치에서 더 빠르게 자전 공전해서 이 2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에서 마스 2를 보면 동방면 쪽입니다. 분명히 공전 방향 반식이지만 외행성의 위상의 변화를 보면 충 다음에 동구로 가는 시계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합, 서구, 다시 충이 되고 이 시간을 보면 1회합 주기로 쓰고 있습니다. 화성의 회합 주기보다 목, 토, 천으로 갈수록 회합 주기 더 짧아진다 했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했습니까? 충일 때 지는 시각을 물어볼까 싶습니다. 충 언제 진다고요? 서쪽 하늘에 지는 충 언제 져요? 새벽 6시에 지죠. 다시 동구일 때 서쪽 하늘에 지는 거 언제 집니까? 한밤중? 밤 12시요. 됐습니까? 합일 때는 태양과 함께 집니다. 저녁 6시입니다. 서구는 했어요. 서구는 낮 12시 정도면 집니다. 지는 시각이 빨라집니까? 늦어집니까? 저녁 6시보다 낮 12시가 빨라지죠. 이해됐어? 지는 시각이 빨라지가 됩니다. 됐나? 지는 시각이나 뜨는 시각도 마찬가지겠죠. 나중에 뜨는 시각을 적어도 매한가지입니다. 지는 시각을 적든 뜨는 시각을 적든 어쨌든 빨라집니다. 충 근처에서 뭐하고 역행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 전부가 역행 아니에요. 충 근처에서 역행해요. 역행 크기는 화성이 제일 크고 목토처럼 갈수록 역행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이해됐어요? 되겠나?
스몰 m을 쓰는데 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밝기 변화를 본다는 것과 스몰 m을 보는데 이런 밝기 변화를 본대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동방 최대가 대학 찍고 서방 최대 때는 이런 형태입니다. 얘는 내행성이 되고요. 여기는 충입니다. 외행성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두 외행성 뭔데? A와 B 화성과 목성은 누가 될까요? 충충 사이의 시간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에서 충까지 걸린 시간 회합 주기예요. 누가 회합 주기가 길어하면 화성의 회합 주기가 더 길죠. 목성의 회합 주기가 더 짧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까 회합 주기 그랬던 거 알겠나? 이 회합 주기 그래프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겠고요. 문제풀이는 챕터 18까지 다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플러스 알파 수능 특강 2개일치를 드렸는데 이거 역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없이 개념 완성 절대 안 됩니다. 누차 말하죠. 개념 정리 안 돼서 문제 못 풀고 있어요.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문제만 풀어서 개념 정리 안 됩니다. 알겠나? 내년의 나한테 미루지 마요. 알겠어? 마칩시다.